하이피델리티 67회 시작합니다. 네, 전 세계에 계신 애드립보다 개드립을 더 사랑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피델리티 씨, 못하겠네 이거 씨. 하이피델리티 67회. 네. 오늘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게요. 네, 오늘은 저희 하이피델리티의 꼰대, 너클 꼰대가 없기 때문에 꼰대 없는 자리 두 아이가 방 안에 휘짓고 뻥튀기를 까서 바닥에 던지고, 그렇죠. 냉장고 열어 케첩을 바닥에 뿌리고, 음흠. 간장과 참기름을 바닥에 흥건히 적시면서 뛰어놀고 있어요. 그게 그렇습니다. 오늘의 방송 컨셉입니다. 그걸 지금 엄마가 옆에서 찍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67회 오늘은 너클볼러가 책임감 없이 휴가를 간 관계로 빡가능과 예. 저 박근홍 둘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클볼러님 지금쯤 깃발 들고 같이 간 일행들을 챙기고 있겠네요. 그렇죠. 장모님, 아버지, 야 조카 일로 와. 그렇죠. 예. 평소에는 꼰대였다가 거기서 이제 막내짓을 하느라고. 네, 원래 휴가를 가기 전에 사람이 전화 설레요. 그렇죠. 되게 재밌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휴가 가기 전에 그렇게 깊은 한숨을, 지하 멘틀까지 한숨을 쉬는 사람을 네. 이제 너클볼러님 봤습니다. 여하튼 안 됐어요. 네, 저는 박근홍이고요. 제 옆에는 뭐라고 소개해야 되나요? 여하튼 스페니쉬의 네. 영혼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렇죠. 스페니시 영혼을 간직하고 있으나 문학의 대문호. 스페인 말은 하나도 모르는 네. 빡가능 PD 자료가 있습니다. 에스파뇨 빠까르미들라. 바로 우리 만남의 광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남의 광장. 일단 우리 엽기민호님이 레니 크라비츠가 콘서트 중에 제3의 다리를 보였다라고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구글링만 좀만한 바로 원본선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다리라고 할 만하진 않았다. 그냥 다리는 아니고 손가락 정도. 예, 원본을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원본도 가려져 있어. 찾아보면 어디 나와요. 링크에 있는데 여하튼 레니 크라비츠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신장이 굉장히 작거든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 160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신장에 이제 이 다리의 어떤 모자이크 상태를 볼 때 크진 않으시다. 박근홍 씨에 비해서는 어디다 대고 지금 주름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번데기 앞에 주름 잡으면 안 되죠. 아닙니다. 여하튼 네. 레니 크라비츠님의 사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 보내고요. 이거 사고가 아니고 지가 그냥 일부러 뺀 건데. 이게 가죽 바지거든요. 저 입은 게 예. 가죽 바지가 이렇게 뚜두둑 뜯어지기가. 일부러 뺀 거예요. 일부러 뺀 거. 그렇죠. 아니 레니 크라비츠 씨가 무슨 뭐 배가 나온 것도 아니고 굉장히 몸매가 좋은데 예. 바지를 저렇게 쫄 바지를 입어도 사실은 웬만하면 안 터질 텐데. 이거 그냥 공연장이었죠. 그렇죠. 공연 중에 이렇게 탁 공연 터진 중에? 거죠. 다음 게시글을 한번 읽어주시죠. 테라핀육 냄새 킁킁킁님의 테레핀유야 이 새끼야. 테라핀유 냄새. 몇 번을 보니 관심 종자는 영어로 attention whore, 일본어로는 카마테짱이에요. 테라핀유 냄새 킁킁킁님이 여자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attention whore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네, 호어라고 attention이 해주세요. whore 주목 주의 네, 그렇죠. 이런 뜻이고, whore이 음탕한 여자, 매춘부. 한국말로는 왁싱 냅킨 이런 뜻인데, 왁싱 넥킨? 우리나라와 다르게 여성 비하적인 이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게요. 예.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좀 더 이런 점에서는 발전한 나라가 아닌가. 밑에 보니까 이제 뭐 우리 커튼이라브 이런 양반들한테 이 어텐션 호어라는 표현을 잘 쓴다고. 다음은 이제 스트라이크스 어게인님이 모리씨에 대한 저의 과도한 비난을 비난하시면서 모리씨가 최근 들어 기행이 심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방송을 하시는 분이 에나이키나 나무위키 같은 곳에 글을 그대로 읽으시면서 거기에 감정이입까지 심하게 하시는 모습은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뭐 사실 이게 방송인가요? 우리 다음부터는 네. 에나이키 나무위키에서 사람들이 네. 번역해서 갖고 온 정보 말고 네. 실제 영어 번역으로 해서 따끈따끈한 해외 최신 동양 트렌드를 전달하는 근데 걸로 사실은 합시다. 굳이 따지면 이분이 이제 영문 위키피디아 번역한 걸 다시 가져와 주셨는데 그렇죠. 영문 위키도 위키잖아요. 위키죠. 또 위키라는 시스템 자체가 기존에 있던 파편화된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한 곳에 부어주는 비주얼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 자료, 2차 자료를 다시 합성시키는 게 3차 자료로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누가 그 1차 자료를 다 보고 정보를 조합합니까? 우리 방송도 힘듭니다. 여하튼 그렇게 논문 쓰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3차 자료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번역이 되든 안 되든 에나 위키피디아를 볼 수가 없는 거,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2008년에 모리세이는 런던에서 열린 러브 뮤직 헤이트 레이시즘 콘서트가 스폰서들의 후원 처리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스스로 기부금을 냈다. 그리고 런던 빅토리아 파크에서 열린 러브 뮤직 헤이트 레이시즘 콘서트에서 모리씨가 75,000 유로를 기부했다. 한화로 1억 1천만 원 상당. 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또 이에 대해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네. 이 영문 기사가 이게 저희가 이거를 나중에 게시판에 링크를 올려야 되나? 여하튼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네. 보니까 제가 전에 모리씨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중국 사람들에게 모리씨가 예. 얘는 사람이 아니라 서브 스피시즈 사람과 닮은 이상한 형태의 것이다. 예. 아종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러브 뮤직 헤이트 레이시즘 관계자가 스포크스맨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대빵이겠네. 하여튼 대빵이 모리씨의 이 중국 사람들에 대한 아종이라는 발언을 듣고 예. 아 당신 기부한 거를 우리 안 받겠다. 안 받겠다. 라고 할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지금 모리씨에 대한 모리세이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한 이슈는 아직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기부를 하려고 했으나 그렇죠. 기부를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부를 못한 거잖아요. 이분이 가져오신 자료에는 나는 레이시스트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러브 뮤직 헤이트 레이시즘이라는 곳에 기부를 했는데 그 관련 단체 담당자가 당신은 레이시스트인 것 같다. 예. 우리는 이 돈 못 받겠다. 이거네요. 윤창중하고 박기태가 여성 단체 후원을 자기 재산의 한 0.02% 정도를 줬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다른 사람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이겠죠. 뭐 멀리 갈 게 없이 이제 거기 여성 단체 니네들은 안 된다. 너의 돈은 받을 수가 없다. 그렇죠. 너 쓰레기 같은 놈아. 이렇게 해서 거부한 거죠. 최근에 안 됐다. 그 김학봉 의원이 이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서 무슨 기부금을 내겠다 이런 거의 네. 이런 꼴이 된 거죠. 그래도 이 기사를 보니까 모리씨가 최근에 런던 브릿지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영국 억양은 안 들리고 다 외국 애들 억양밖에 안 들린다. 짜증난다. 이런 취지의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멘탈리티가 레시스트에 가까운 사람이 기부금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얘는 아니다. 야, 단지 얘를 레시스트로 볼 수는 없다라고 이 기부를 하려고 했던 의지만으로도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되게 좋은 효과죠. 홍보 효과도. 여하튼 이 모리세이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자에 대한 이슈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 예, 이거 굉장히 좋은 방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 한국의 정치인들이 배웠으면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하튼 이 외에도 이제 우리 스트라이크스 어게인님이 랜디 존슨 야구 선수 투수죠. 이분이 은퇴를 했는데 이제 8월 8일에 지났죠. 토요일이 되겠군요. 토요일에 이 랜디 존슨의 영구 결번식을 했는데 이때 이제 영구 결번식을 하면서 이제 러쉬 캐나다의 이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 좋아요. 전에 그 랜디 존슨이 한번 사진도 찍었던 사진 기사로서 이 밴드의 드러머인 닐 퍼트가 이제 드럼 세트를 선물해 줬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짜리인 거 같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게 저도 제가 드럼이 아니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방송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게 그 러쉬 드러머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드럼이라고 해요. 전 세계 몇 개 없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거기다 이게 직접 러쉬 드러머 쓴 거기 때문에 아마 가격을 매기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가 되지 않을까. 러쉬 드러머 돌아가시는 날 그 기간으로 10년 있다가 팔매 내놓으면 수더비 경매에서는 1억 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나이로 볼 때는 랜디 존슨이 먼저 갈지도 몰라요. 여하튼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치즈파니님이 미노루님의 일본 그 머천다이즈 공연에서 파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보시면서 자세한 내용을 딱 써주셨어요. 이 치즈파니님도 이제 일본에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굉장히 뭔가 긴데요. 결론은 이제 여하튼 한국에서는 애들이 공연 와서 물건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사고 공연도 다 초대권으로 온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딴지칼바람님 그를 한번 말씀 주시죠. 빠까능님에게 핫한 뮤지션 컨셉이라면 머리에 불 붙은 마이클 잭슨도 생각나네요. 펩시 광고를 찍다가 머리에 불이 나서 화상을 입은 것도 핫한 거 맞죠? 크크크. 카시오페아가 음반을 많이 낼 수 있었던 건 재즈 뮤지션으로서의 특수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재즈 뮤지션들은 녹음을 할 때도 한두 테이크로 마칠 때가 많아서 녹음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오리지널 곡 외에 재즈의 레퍼런스 곡이나 다른 곡을 재즈로 커버하는 걸로 음반을 채우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일본 재즈 시장은 매우 큰 편이기에 그만큼 많은 앨범을 발매해도 소화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죠. 마이클 잭슨 이 화상은 마이클 잭슨을 이제 내내 괴롭히는 그 백인이 되기 위한 수술 그런 문제 때 그런 등등 해서 평생 마이클 잭슨을 괴롭히기도 했는데 그 외에 이제 재즈 사실 재즈 같은 경우 이제 예전에 마일즈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앨범 3장인가 4장을 한꺼번에 하루에 녹음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경우는 이게 거의
즉흥 연주들로 예. 녹음을 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카시오페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짠 방식으로 만들긴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예. 이게 좀 가다가 있는 예, 노래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 경우가 다르지 않나. 요게 네. 녹음할 때 한두 테이크를 마칠 때가 많아 녹음 기간 짧은 경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에 피카소의 유명한 말이 있죠. 당신 이 그림 그리는데 얼마나 걸렸냐. 하루 한 2-3시간 걸렸다. 근데 난 이 그림 그리려고 40년 동안 연습했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동일한 앨범을 다음 앨범을 녹음할 때도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썼던 즉흥 연주에 썼던 잼에 썼던 어프로치나 아니면 어떤 테마나 리듬 라인이나 멜로디 라인을 똑같이 가져가지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누적되는 시간 동안 연습했던 쌓아왔던 학습했던 방식들이 전부 농축돼가지고 그게 다시 한번 자기 안에 소화돼서 나온 게 잼 연주인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연습을 안 하고 다른 거를 학습하지 않고 아니면 필링이 없는 상태에서 연주를 하다 보면 자기의 손버릇이 나옵니다. 기타를 칠 때. 저도 솔로를 많이 가끔 쳐보긴 하는데 음악에 맞춰서 이게 훈련되지 않은 기타리스트의 경우는 근육에 들어가 있던 기억들이 나오게 돼요. 뻔한 패턴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녹음 시간은 짧으나 녹음 하나를 준비하는 들어간 시간은 엄청나게 많다. 거기에 일단 또 카시오페아가 굉장히 난해한 음악을 하는 밴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귀에 친숙한 멜로디를 연주하는 밴드잖아요. 예. 그럼 사실 이 경우는 좀 사실 합주를 좀 해야 돼요. 그냥 막 할 수는 없죠. 녹음을. 그렇죠. 한번 맞춰봐야죠. 그렇습니다. 네가 뭐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여튼 네. 뭐가 맞는지는 모르니까. 네. 여하튼. 다음으로 이제 링거스타님이 하이피델리티의 최대 장점 꾸준함. 뭐가 꾸준할까요? 업데이트가 꾸준하다는 얘기겠죠. 꾸준하게 재미없다는 거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빡브라더스 탑밴드 나가라라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오늘 녹음일이 10일이니까 박근홍 씨, 네. 제가 지금 오늘 신청할게요. 6일 남았어요. 6일 남았고요. 그리고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청을 하려면은 자신의 연주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네, 그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DK 박님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아이디가 신기해요. DK 마크. 네. 마크님의 글이에요. 네. 하이피델리티를 듣는 도중 갑자기 근홍형 이름을 검색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구글에서 박근홍을 검색. 두둥. 프로야구 선수 보이시나요? 하지만 사진은 언제 야구 선수로 전직하셨나요? 그것도 프로. 우리 박근홍 씨가 모를 텐데. 예, 박근홍 씨 야구 선수 있죠? 예, 삼성의 박근홍 선수라고 있죠. 예. 박주성. 네. 박주성? 아니. 그분이 원래 이제 본명이 박정태인가 그랬는데 박근홍으로 최근에 개명을 하신 거예요. 예. 보니까 한자도 똑같더라고요. 예. 이게 하여튼 뿌리를 널리 펼쳐라 뭐 이런 건데. 여하튼 박근홍 선수가 평소에 중간개투 이런 거 하면서 욕을 많이 먹는데. 중간개띠가 뭐예요? 중간개투 이 새끼야. 이게 뭐예요? 아이 그 선발하고 세이브 가운데 너 야구 안 보냐? 나 안 봐. 그렇군요. 야구 동영상 많이 봐.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굳이 야구 동영상으로 치면은 중간중간에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 뭐 이런 걸 맡아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분이 좀 욕을 많이 먹는데 좀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파이팅입니다. 예, 출발님의 글입니다. 네. 일요일마다 제가 듣고 있는 모든 팟캐스트 업데이트를 다운받고 한 주간 쭉 듣고 있습니다. 많은 팟캐스트를 청취하는 바로 듣는 경우도 있지만 부득이하게 그 주에 소화를 못하며 한 주를 뒤늦게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혹시나 번개공지를 놓칠까봐 요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악구로 해주세요. 빨리 번개 공지를 해야 되는데 8월 15일 이후에 좀 더위도 가시고 축제도 다 끝나고 휴가도 다 갔다 오시고 네. 그때 이제 깔끔하게 간단하게 저하고 너클볼러님의 거주지가 관악구기 때문에 아니면 너클볼러님 동작군가? 여하튼 그런 김에 다음 붉은 수염님의 MD 섹스의 모습을 또 봐요. 헐. 너클님 없을 때 누가 이 뮤직비디오 이 술탄 오더 디스코에 제목이 뭐였지? SQ였나? 여튼 SQ 이 비디오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 얘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예, 하나도 몰라요. 무슨 에피소드 있는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원래 너클볼러님이 자기 잘 될 것 같으면은 남한테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뭐 복권 터졌다, 그렇죠. 뭐 토토 잡아왔다 이렇게 해서 급돈 들어오면은 그렇죠. 보통 얘기 안 하고요. 자기 뭐 돈 털렸다, 토토 틀렸다, 뭐 돈 안 됐다 이러면 이런 것만 주위에 방송하듯이 알려요. 자기 그렇습니다. 불쌍하다고 술값 안 내고. 자기 뭐 빈볼 던졌다 이런 물론 거. 그게 저의 전략이긴 하죠.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남들 잘 되는 꼬라지는 당사자가 남한테 얘기 안 해요. 자기만 간직하려 그러지. 이거 편집해라. 좆된다 우리 그래드리면. 자 다음으로 이제 또 그런 거 엄따님이 복면가왕 보다가 근홍님 나온 줄 알고 살짝 설렜는데 김바다네. 바다 형을 김바다 씨는 굉장히 톤이 높기 때문에 톤도 높고요. 음악에서 표현하는 것이 가오를 잡고 있어요. 간지가 잘 자 그러죠. 여튼
복면광을 제가 안 보는데 하여튼 복면광 가이손 예. 그래서 이게 카리스마를 발휘하시면서 힘 좋고 잘 찍고 공격적으로 락커로서의 에너지를 담보하고 있는데 네. 표현이 좀 서툴다. 그 복면광의 하이라이트는 사실은 네. 복면을 벗었을 때 그게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 사람들이 딱 복면을 벗는 순간 예. 너였어 이러면서 막 되게 놀라잖아요. 박근홍 씨는 근데 복면가왕이 아니고 예. 복대를 차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게요. 배가 좀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러게요. 복대가왕 되셔야죠. 근데 여하튼 제가 복면을 벗는 순간 예. 사람들이 존나 당황할 거 저 아니에요. 사람은 저 누구지? 새끼 뭐지? 막 예. 이러기 쾌적한 때문에 분위기 갑자기 상냥한 미소와 함께 예. 날아가 버릴 거예요. 방송이 조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불러줘 나가죠. 여하튼 탑밴드 되면 나갈 수 있어요. 여하튼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게시판에 글 남겨주셨는데요. 예. 이 중에서 또 저희 이제 빅그린 샴푸 음. 당첨자를 말씀드려야죠. 저희가 잠시 어디 나갔을 때 이 빅그린 샴푸가 없어갖고 머리를 제대로 못 감아 머리 안 감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여튼 당첨자는 엽기민원님, 또 스트라이크스 어게인님, 치즈파니니님, 그른거 엄따님, 출발님, DK 바크님, 딴지 칼바라님 이렇게 7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하이피델리티 레디오 gmail.com 맞죠? 예, 맞아요. 예, gmail.com 하이피델리티 레디오 gmail.com으로 성함하고 전화번호하고 이제 샴푸 받으실 주소 보내주시면은 빅그린에서 깔끔하게 바디 샤워로도 쓸 수 있는 예. 샴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큰 바위를 깎고 커피방울이 마음을 뚫는다. 12시간 동안 한 방울씩 모은 고귀한 커피의 눈물 나의 가슴을 적신다. 케냐의 태양이 아른거리고 에티오피아의 정취가 한 잔에 담겨있는 커피. 달빛을 담은 듯 영롱한 유리병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는 파우치. 커피 아르케 더치 커피. 딴지 마켓에서 판매합니다. 저희가 원래 네. 우리 평소 하이피델리티에서는 개드립을 저하고 당신이 담당하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너클볼러님이 없으니까 예. 방송이 개드립도 없고 예. 굉장히 차분하고 좋지 않나요? 차분하고 되게 정제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여튼 너클볼러가 빠지니까 갑자기 풍적이 대폭 상승한 예. 하이피델리티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세계는 지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예. 근데 저희가 굳이 뭐 뉴스를 또 가져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저번 주에 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뭔가 뉴스를 조사하고 사실 그럴 겨를도 네. 없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가 빡가능이와 같이 다녀온 베트남의 음악계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사실 우리 빡 PD는 베트남이 처음이었잖아요. 예. 뭐가 인상이 좀 남았나요? 네네. 저는 베트남의 정서가 옛날에 우리나라 과거 정서와 되게 비슷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과거요? 그 과거랑 베트남에 성인들이 가는 클럽이 있어요. 공연장 비슷한 클럽인데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공연을 그 나라에서 유명한 가수의 공연을 보고 있어요. 네. 굉장히 유명한 가수고 저 사람 인기도 되게 많은데 네. 그 사람이 부르는 게 뽕짝이에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가수도 뽕짝이고 그 서브로 앞에나 오프닝 때리는 가수도 뽕짝이고 마지막에 끝판왕 헤드라이너도 뽕짝이고 여기가 한국의 뽕짝 정서가 베트남에 깊이 뿌리 박고 있다. 근원 같은 거다. 예, 뿌리를 널리 펼쳐라. 이 뽕짝의 기운이라는 게 한자 문화권, 특히 이 쌀농사지어서 벼농사를 먹는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심리적인 기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뽕짝 정서라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뭔가 존나 길었는데요. 사실 뭐 굳이 과거라기보다는 우리 KBS 그 뭐죠? 밤늦게 보면 가요 무대 있잖아요. 예. 약간 저는 사실 그때 좀 다리가 아파갖고 공연을 못 봤는데 약간 그 가요 무대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 생각이 들어요. 일단 또 저 같이 갔던 그 친구의 말을 들으니까 국빈관 나이트클럽이라고 예. 역시 저도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그 친구는 이 국빈관의 느낌이다 라고 하면서 빡가능이의 말대로 이게 이 유튜브에 영상이 없고 예. 그 친구가 찍은 그 페이스북 영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제가 감동받았던 가수가 한 번 있어요. 네네. 오프닝 나온 가수들 느낌이 되게 못한다. 멜로디를 뽑아내는 게 실력이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베트남의 음악 수준을 과소평가했는데 마지막 나온 이 모든 사람이 기다렸던 마지막 하이라이트. 레긴인가요? 레긴. 잠깐만요. 있네요. 네. 이분은 목소리 나오자 한 소절 딱 부르자마자 네. 이야 진짜 노래 잘한다. 아. 옛날에
심수봉 씨 혹은 이미자 씨 야들야들 간드러지는 보이스로 목청 넘어가는 깔끔하게 청아하게 소리를 냈는데 이분은 그분들보다 연배가 되게 높은 창법을 쓰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들어요. 표현력도 우리나라 뽕짝 부르던 기존 가수가 일본 나가서 굉장히 큰 성공을 할 때 보여줬던 그 노련미 이런 게 이제 베트남에 녹아 들어갔습니다. 베트남의 이미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레 퀸의 음악입니다. 베트남에 굉장히 인기 있는 여자 가수예요. Ngày đó ta lầm lỡ bỏ mặc nhau hững hờ để tiếng yêu dạn vỡ rồi thời gian xóa mờ mãi vô tình đến bây giờ nhận ra hai đứa không còn nhau cuộc sống luôn vội vã với bao nghiệt ngã 목소리 농익었어요. 그러게요. 베트남이 되게 사람들 체구가 작아서 오히려 한국의 뽕짝보다는 가볍게 부를 거라 했는데 더 진합니다. 일단 이분들이 또 발성 자체가 음. 굉장히 깊이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되게 맞아. 얕게 얇게 입안에서 이루어지는 소리인데 그런 소리인데 이번 소리를 끌어내요. 거기다 또 이 베트남 말이 성조가 또 있어서 가사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을 예. 텐데 이 성조가 오히려 음악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아니요 그 여튼 네. 아닌 게 아니라 여튼 그래요? 뭐 장점일 수 네. 있겠죠. 장점이 될 수 있죠. 근데 아니 뭐 베트남 얘기했더니 네. 벌써 이 음악 얘기부터 훅 들어가고 예. 아무튼 레귄 굉장히 좋아요. 음악 정말 사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분이 포지션이 그냥 예. 저는 조용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거 같죠? 저희가 예. 일행들이 같이 갔는데 예. 현지 분들, 그 남녀 로컬 분들. 이렇게 분들이 있었는데 예. 이분들이 저희가 듣기에는 굉장히 구닥다리 음악인데 굉장히 감동을 하면서 예. 야, 이 사람의 라이브를 여기서 이렇게 예. 볼 줄 몰랐다. 그리고 앞팀의 공연이 1시간 반 정도 있었거든요. 네. 저는 정말 집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네. 근데 저거를 꼭 보라고. 저분을 꼭 봐야 된다고 하면 저를 계속 꼬셔가지고 그렇군요. 기다렸는데 첫 소리를 넘어가 버렸어요. 아 그렇군요. 일단 나이트가 나이트래. 이거 하여튼 이 공연장이 완전 나이트 국빈관 느낌에. 근데 가격이 그 베트남 기준으로 존나 비싸잖아요. 베트남 기준으로 환율, 베트남 기준으로 물가나 이런 계산하면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걸걸요? 입장에서 쓰는 돈이 1인당? 그렇죠. 근데 네, 그게 거예요. 10만 원이 아닌 터라. 술값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뭐 여하튼 베트남 물가가 제가 보기엔 한 체감이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빡가능 PD가 그때 같이 이렇게 놀았던 공연을 봤던 그 가격이 한국 돈으로 1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예. 사실 베트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평생 올까 말까한 그런 장소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데 딱 왔다는 그런 어떤 굉장히 뿌듯함이라든가 예.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7명 갔는데 마지막에 계산한 게 20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돈은 2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돈은 거의 이제 100만 원 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뭐 그런 데를 갔으니까 또 굉장히 감동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술값 안에 공연 관람료가 포함되어 있는 미사랑 네. 비슷한 케이스라 보시면 아니 말 나온 김에 저는 음. 저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 일단 물가 싼 거, 네, 물가 많이 싸죠. 물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한국 5분의 1 정도 되는 거랑 음식들이 일단 너무 맛있었고 예. 또 싸고 예.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우리 베트남 하면 사실은 우리 뭐 지옥의 묵시록이나 무슨 네. 플래툰이나 뭐 풀메탈 자켓 이런 데 나왔던 그런 분들을 연상을 좀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그냥 얼핏 보면 다 그냥 한국 분들처럼 그런 외모였다. 의외로 한국말들을 굉장히 잘하시더라. 보니까 한국에 살다 온 분이 몇 분 안 계신데 예. 그냥 한국에서 한글 공부하신 분들인데도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더라. 네, 잘해요. 아주버님 이런 단어를 다 아시더라. 네,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베트남이 좋은 게 베트남 정통 음식, 베트남 판매되는 로컬에서 먹는 음식들이 한국 음식하고 그다지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되게 쉽게 먹었어요. 그렇죠. 별 그렇죠. 거부감 없이 먹었는데 이 태국하고 다르게 태국은 굉장히 세잖아요, 맛이. 그렇죠. 동남아 음식 중에서 가장 한국 사람이 먹어도 별 부담감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요 베트남 음식이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쌀국수라든가. 원래 세계 진미에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 식재료가 다양해야 된다. 그 다양할 수 있으려면은 적도 부근에 있어야 되고 적도 부근에 있어야지 식생이 많기 때문에 정글이 갖춰져 있어야지 재료가 많고 그리고 바다를 옆에 끼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해산물도 쉽게 공수해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래된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역사는 많이 침범을 받아서 다른 외국 사람들의 음식 문화와 조리법들이 섞이고 믹스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먹어도 부담을 안 느끼게 되려면 쌀 문화권이어야 돼요.
뭐-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먹기에 부담스럽지 않은데 거의 베트남이 거기에 가장 잘 맞춰주는 그런 음식 같아요. 여튼 그 외에도 굉장히 베트남의 해산물이 굉장히 풍부해서 다 해산물이죠. 저희 그 중간에 그 새우를 낚시로 낚아서 그거를 바로 현장에서 예. 구워 먹는 방금까지 지렁이 미끼 먹었던 애를 지렁이와 함께 이렇게 새우를 먹는 예. 그런 진기한 체험도 해보고. 지렁이를 미끼로 해서 새우가 잡혔는데 새우 입에는 지렁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박근홍 씨는 머리만 먹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빡가는 그때 놀랐던 게 아무도 안 먹는 머리를 네. 현지인들도 안 먹는 머리를 그렇죠. 박근홍 씨는 야 머리 좀 줘, 머리 좀 줘. 머리를 쏙쏙 빨아먹어요. 어제 현지인도 안 먹더라고요. 저는 현지인이 줄 알았어요. 저는 박근홍 씨 거기 일하다가 온 노동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일은 네. 빡가능이가 이렇게 낚시를 처음 해봤다고 그랬는데 네. 아니 그 지렁이도 막 꿰는 게 잘 끼죠. 졸라 빠르고 네. 중간에 새우도 이게 이 일반인들은 그냥 낚인 새우를 잘 못 떼기 때문에 직원들이 빼주는데 얘는 지가 직접 떼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물렸어요. 역시나 네. 빡가능 PD는 그저 살아야 되지 않나. 음. 근데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있었는데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레귄 예, 레긴. 이분 약간 오버그라운드 중에서 오버그라운드 그렇죠. 메인이지 메인. 이런 느낌이고요. 그분의 가치가 된 현진의 평가로서는 네.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에 이 사람 인기 굉장히 많냐고. 네. 옛날에 인기 많았는데 요즘에는 아이돌들이 많고 이분은 노래로서는 짱이다. 연령층이 높은 분들한테 최고의 가수로 칭송받고 있는 가수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입고 온 옷이 자주색의 드레스를 입고 왔는데 겉으로 봤을 때 되게 나이가 많은 것 같았어요. 근데 81년생이더라고요. 나이 되게 그래요? 어려요. 여하튼 81년생이 벌써 원로 취급받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오버그라운드 가수를 봤으니까 또 저희가 언더그라운드로 좀 그렇죠. 보러 가야죠. 언더그라운드 클럽도 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희가 한국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 그 밤에 예. 클럽이 근데 일단 베트남 예. 클럽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예. 우리 빡가는 PD는 사실은 그날 못 봤지만 봤죠? 왜 못 봐요? 아니 그 말고 저기 다른 날의 공연을 예. 다른 그 세븐럭 클럽이라고 또 예. 이 대담거리라는 곳에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필리핀 밴드들이 예. 공연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간 클럽은 이제 베트남 뭐 어딘지 인디 밴드 비슷한. 어딘지 모르네요. 여하튼 그 베트남 현지 밴드가 공연하는 그 장소였어요. 그 베트남 현재는 그런 락 클럽들은 거의 200개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가서 들어갔는데 좀 어떠셨나요, 우리 빡가능 PD님? 저는 옛날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조그마한 인디 락 클럽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사람들의 반응들이 자작곡을 할 때보다 커버곡을 할 때 사람들 훨씬 더 호응을 잘해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 음악 스타일이 굉장히 베트남식의 베트남적인 멜로디와 뽕짝 기운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서양의 음악들을 추종하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 연주법, 그런 무대 매너들. 그렇죠. 그리고 무대 연주들 이런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아까 뭐 무슨 80년대 뭐 얘기하셨지만 사실 시설은 저희가 한국 그 어느 클럽에서 훨씬 더 좋았죠. 어렸던 정말 굉장히 훌륭한 인테리어와 분위기도 굉장히 깔끔하고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다만 연주하는 밴드의 음악이 좀 그런 것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놀랐던 게 베트남전 생각하고 저는 베트남에서 영어 하면은 진짜 맞아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베트남 친구들이 영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밴드도 이제 가사에다 영어고. 여하튼 우리가 봤던 바로 그 공연을 봤던 그 밴드의 음악을 한번 듣고 가죠. 들어보죠. Lại tất cả cho nhau ngày thuộc về nhau ngày nụ cười ai và ánh mắt ai giúp ta nỗi buồn thắp chút sáng cho những ngày u sầu. You and me side by side ta mong bên em phút xuống trên bầu trời kia ngôi sao chơi vơi đêm nay không còn hiu hắt ta bên nhau tay lòng nhẹ bay. 네, 화이트 노이즈라는 밴드의 제목이 뭐죠 이게? 화이트 러브. 화이트 러브. 화이트 노이즈, 화이트 러브입니다. 근데 이 밴드도 보니까 락 밴드인데 이게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있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셜로 나가는 노래들은 좀 이게 좀 약간 발라드 같은 거 하고 공연장에서는 좀 센 노래 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 이제 빡가능 PD는 홍대 밴드들이랑 연주수 좀 비슷한데라고 했는데 그건 씨발 말도 안 되고요. 빡가능 PD가 한 10년 홍대를 안 하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것 같고 홍대 밴드 수준이라고 했지만 그보다는 훨씬 좀 떨어지는 수준이고 연주 자체로는 그리고 분위기는 약간 지금 노래 들으셨지만은 약간 예전에 박기영 씨나 더더 예전 보컬이었던 한국 어쿠스틱 락, 모던 락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자 버전. 그리고 일단 뭐 멤버들이 기본적으로 보컬 어떤 락 관련해서 어떤 노래하는 기술이라든가 연주하는 기술이 이렇게 발전 안 해서 노래하는 분들은 이렇게 굉장히 고음을 내는 경우가 잘 없고 기타도 이제 솔로가 거의 안 들어가고 그런 식의 연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연주는 좀
좀 약간 좀 아쉬웠고 예. 다만 예전에 근데 제가 봤던 그 필리핀에서 보니까 필리핀에서 밴드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필리핀은 머신이죠. 베트남이라고. 근데 일단은 노래들을 굉장히 잘해요. 필리핀 밴드들은. 음. 연주는 뭐 좀 그렇다 치는데 연주도 잘해요. 연주도 굉장히 잘한 편이고 다만 이 친구들 역시나 자작곡은 연주를 잘 안 하고 사실 또 베트남 사람들이 뭐 굳이 필리핀 밴드 와갖고 자작곡하는 거 보고 싶어하진 않겠죠. 필리핀은 전 세계적인 밴드 수출 국가예요. 아 그런가요? 어제 옛날에 고등학교 때 서울랜드를 갔는데 네. 거기서 기가 막히게 노래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노래 굉장히 잘한다. 가서 보는 게 필리핀 가수들 밴드가 그렇죠. 와서 오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딜 가든 한국에서 저 무슨 유흥문화 있는 데서 오브리를 하는데 밴드가 풀밴드가 신청곡도 받고 네. 팁도 받고 음악을 연주 잘한다. 그럼 대부분 한 80%가 제가 볼 땐 필리핀 밴드일 거예요. 그렇군요. 일단 뭐 포스트 그런지부터 한국 못하는 게 없어요. 뽕짝까지 레인지가 정말 예, 불가능이 알수 없는 있어요. 그런 밴드들이죠. 여하튼 베트남의 어떤 이 공연장을 사실 제가 한국에서 잘 안 가는데 베트남의 공연장을 보니까 굉장히 일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연주를 떠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예. 또 굉장히 즐기고 사실 이 공연장도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 돈으로 한 7,000원, 6,000원 정도 하는. 근데 이제 이게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한 끼 식사가 한 1,500원 정도 해요. 예. 그러니까 좀 비싼 거 비싼 게 1,500원이고 막 먹으면 한 700원, 800원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 입장에서 술 한 잔 먹는 게 거의 5끼 뭐 한 2끼 정도는 두 끼가 아니라 이틀 정도는 굶어야지 갈 수 있는 한 3만 원 정도 되는 거라고 뭐 생각하면 그 정도 3, 4만 원. 더 되죠. 예. 뭐 더 체감상 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비싼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꽉 차고 예. 사람들 또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 굉장히 호응을 해준다기보다는 호응 같은 한국에서 바라는 막 방방 뛰고 그런 건 이런 건 아니고 없었는데 근데 즐거워했어요. 굉장히 즐거워하고 예. 그런 모습들이 너무 베트남 가서 공연하고 예. 싶고 그런 부분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한 걸 발견한 게 있어요. 예. 돈을 지불하는 가격이 많아지는 클럽일수록 여성들의 옷차림이 좀 벗겨진다. 그렇죠. 사실은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클럽도 한국은 네. 이제 클럽이 이제 이렇게 뭔가 손님을 접댄다 이런 느낌이 예. 없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어떤 클럽이 됐든 기본적으로 벗고 나오시죠. 기본적으로 벗는 게 뭐예요? 그냥 그래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오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접수를 받죠. 그러니까 앞에서 뭐 어서 오세요 이런 거 하시죠. 예. 사실 뭐 세븐런 클럽이라고 그 빠까능 피디 못 가봤지만 예. 그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앉아 있으면 한 4명 정도의 이제 그 예.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와서 근데 이렇게 막 그분들 뭐 하는지 바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인력이 제가 네. 볼 때는 한 사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한 사람을 고용해서 이 사람이 네. 바도 보고 그렇죠. 배달도 하고 문도 열어주고 네. 담배 불도 붙여주고 심부름도 하고 사람들 이렇게 어레인지하고 이런 건데 여기는 인력이 인건비가 싸서 그런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을 4명이서 나눠서 해요. 그렇죠. 예. 이게 거기서도 저 아까 얘기를 했는지 갑자기 감명을 예. 한데요. 이 월급이 예. 대략 그냥 평균적 월급이 한국 돈 한 20만 원 정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인건비가 좀 굉장히 싸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을 많이 쓰고 또 이 뭐랄까 직원들도 사장도 그렇지만 직원들도 의리라는 게 없어서 만약에 옆 가게가 둘이 있는데 예. 한 가게에서 20만 원 받던 직원을 옆 가게에서 21만 원 줄게 와 그러면은 바로 가버리는 거. 정 아무런 미련 없이 갔다가 다시 여기서 야 22만 원 줄게 그럼 다시 이렇게 다시 왔어. 아무런 미련 없이 가는 그런 체제라 근데 사람을 많이 뽑아놔야지 이제 예. 굉장히 좀 전력이 누수가 돼도 이빨 빠지면 바로 채워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약간 뭐 남방계 국가들의 예. 낙천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좋아요? 방금 전에 박근홍 씨가 다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아니요, 똑같은 예. 얘기였죠. 예. 일단 정말 이렇게 베트남에서 락이 인기가 많을 줄이야. 그냥 부럽습니다. 예. 베트남 음악계를 좀 저희가 돌아봤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음. 근처의 다른 국가 예. 필리핀을 제가 좀 가보고 싶긴 한데 네. 필리핀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치안이. 예. 정말 뭐 시간이 된다면 어디 일본 같은 데 좀 다녀와서 그때 뭐 세계는 지금 특집편을 또 할 수 있었으면 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이피델리티의 특집 기쁘다 너클볼러 가셨네 특집. 예. 예. 그래서 제가 특집을 하나 마련하고 했는데요. 예. 이 빡가능이랑 저를 데리고 예. 씨발 둘이 뭐랄까. 네. 빡가능이랑 저랑 일단 좋아하는 음악이 굉장히 다르고요. 네. 사실 빡가능이도 베트남 가서도 뭐 베트남 음악 안 들었고요. 네. 지가 가져온 레게 음악 이런 거만 진짜 레게를 존나 듣더라고 이 새끼 술 먹으면서 옆에서 술 먹는데 옆에 헤드폰 끼고 혼자서 레게 들으면서 술 먹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런 놈은 처음 봤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와중에 공통분모가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빡가능이하고 제가 만난 계기가 있습니다. 빡가능이가 이제 어둠의 세계에서 예. 무지몽매한 애들을 이렇게 예.
뭐랄까요? 코 묻은 호도하면서 예, 코에 적셔진 그렇죠.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네. 돈을 긁어모으고 있을 때 노래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후라이 까면서 막 이렇게 예. 프라이 까다가 뭐야? 뭐라요? 저도 어서 거짓말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러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저도 이 굉장히 익스트림한 창법을 배우기 위해서 예. 찾다가 이제 빡가능이를 만나게 됐어요. 예. 근데 그런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존나 우리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네. 심지어 제가 생각하는 메탈은 저 새끼는 뭐 들어본 것도 없고 네. 그건 메탈 아닌데 그거 하드락인데 막 이러고 저 새끼가 하는 메탈이라고 하는 거는 저 씨발 뭐 도저히 못 들어주겠고 이런 네. 와중이었는데 한 가지 좀 공통적인 취향을 가진 그런 예. 부분을 좀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포스트 그런지죠. 그렇죠. 포스트 그런지.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래서 포스트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리 빡가능 PD는 포스트 그런지라는 걸 알게 된 게 언젠가요? 저는 장르적으로 알기보다 포스트 그런지 밴드를 듣기 시작했었죠. 가장 처음에 듣기 시작한 게 니클백. 니클백. 니클백을 듣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크리드. 니클백과 크리드를 거의 동시대 때 들으면서 되게 즐겼었습니다. 그게 몇 년도쯤이었나요? 2000년 후반, 2000년 초반, 2004년, 2003년쯤에 크리드가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렇죠. 니클백도 그 동시대 때 굉장히 인기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락을 들으면 포스트 그런지라는 언어가 없어도 그냥 밴드로서 음악 좋다. 라면서 들을 수 있었죠. 사실 뭐 딱 그 말씀하신 2003년, 2004년 이때가 정말 포스트 그런지가 세계적으로 가장 그렇죠. 인기가 많았던 예. 그런 때인데요. 사실 저는 제가 군대 가기 직전 1999년에 이제 처음 크리드의 음악을 듣게 됐어요. 그때 이제 사실 그때도 사실 포스트 그런지라는 얘기는 좀 생소했고 네. 그냥 사실 뭐 그런지란 말 자체도 네. 한국에서 이렇게 쓴 지가 얼마 안 됐고 예전에 그냥 얼터너티브 그랬죠. 그냥 얼터너티브를 하긴 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그거 하나부터 듣고 가죠. 네. Court is in session, a verdict is in. No appeal on the docket today, just my own sin. The walls cold and pale, the cage made of steel. Screams fill the room, Lord, I drop and kneel. 밴드 크리드의 My Own Prison이라는 노래였어요. 예, 나만의 감옥이죠. 그렇죠. 이때 이게 99년인가 8년인가 이때 첫 앨범이 나왔었는데 사실 음악 자체는 지금 생각해봐도 그런지는 아니에요. 그런 그러니까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랄까 그런지가 아니라기보다는 그 전에 굉장히 좀 연주가 좀 약간 좀 빙신 같았고 녹음도 사실 좀 그렇게 뭐 멋지지가 않았는데 녹음도 좀 대충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이 앨범이 1000만을 팔았나 하여튼 굉장히 그렇죠. 엄청 팔렸죠. 데뷔 앨범부터 아주 대박을 예. 치죠. 크리드는 그런지 형식을 갖다가 발라드를 부르는 밴드예요. 대중적인. 그렇죠. 사실 여기서 이제 뭐랄까 포스트 그런지 어떤 정의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그런지 음악이라는 거는 이 아까 나무위키에 안 가져오기로 했지만 나무위키를 찾아보니까 그런지 음악 자체가 이제 나무위키의 표현을 빌자면은 간단히 말해서 미국에서 활동하거나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면서 메탈이라고 하기엔 좀 약하고 하드락 블루스라고 하기엔 좀 끈적함이 없고 전반적인 정서가 우울하고 90년대 유행했다 싶으면 그게 그런지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스트 그런지라는 것은 여기서 이게 애들이 좀 너무 우울하고 좀 연주도 좀 약간 좀 뭐 사실 뭐 그 그런지 4인방이라 불리는 이제 뭐 사운드가든이나 펄잼이나 너바나나 얼리스테이스는 연주 잘했지만 다른 밴드들은 좀 연주가 굉장히 조악했거든요. 예. 일부러라도 이분들은 이제 또 펑크의 어떤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네. 우리 펑크처럼 이렇게 연주를 좀 서툴러도 우리의 음악을 한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듣기가 굉장히 조악한 게 있었는데 예. 이 포스트 그런지는 바로 그런 부분을 다 제거를 하고 예. 이 그런지 음악에 이제 예, 메이저 예. 회사들이 달려들어서 예. 좀 아까 그 크리드가 그런지를 가져서 발라드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바로 그런 지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지의 형식으로 발라드를 만들고 발라드를 했죠. 듣기가 굉장히 좋게 포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지의 정신과 시대 정신과 그런지적인 느낌, 어떤 어티튜드, 네. 그런지의 사운드의 핵심적인 어떤 뉘앙스들을 계승을 하고 발전시킨 건 아니에요. 포스트가. 그러니까 이게 후기 모더니즘과 비슷한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던하면 모던을 벗어나는 그런 경향이잖아요. 너 그런 거 다 알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어차피 그 얘기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기존에 있던 그런지의 어떤 느낌들을 그 형식을 벗어나면서부터 그런지의 형식적인 것들, 기타, 드럼, 뭐 그렇죠. 이런 연주 방식만을 모방한 채로 다른 음악을 하는 밴드인데 그렇죠. 그 여러 가지 비슷한 포스트 그런지로 규정되는 밴드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포스트 그런지를 개념화하기 쉬운데 이 크리드한 밴드는 그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선명한 멜로디 라인과 느린 템포의 발라드를 많이 발표했던 밴드예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많이 좋아했다가 그 나중에는 제가 얼터브시 같은 그 전투적인 사운드를 좋아하게 된 경향으로 그 얘기는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좀 나중에? 지나가서 하기라고요. 그러면 크리드는 그 중에서 이렇게 선명한 멜로디 라인과 잔잔한 발라드로 많이 승부를 봤던 그런 밴드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음악 평론가들이 엄청 싫어하자 이런 거. 그렇죠. 착취했다고 얘기 표현합니다. 개까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지 예. 얼터너티브 록의 성과를 예. 착취해서 한번에 베껴서 예, 그렇죠. 훔쳐와서 그렇다고 이제 욕을 되게 많이 훔치는 게 먹었어요. 우리 JYP처럼 음. 대놓고 베낀 건 아니지만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죠. 음. 특히나 이 크리드 같은 경우는 이 펄잼의 보컬 에디 베더를 너무 따라한다. 따라했었죠. 사실 그 전에도 이제 스톤 템플 파일럿츠라는 음. 밴드의 보컬이 이제 그 이름 뭐였죠? 스캇 스캇 웨일런드. 웨일런드. 걔도 스캇이에요. 예. 하여튼 스캇이 똥을 얘기하는 거죠. 여튼간에 스캇 웨일런드도 에디 베더를 너무 따라한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스캇 웨일런드 같은 경우는 이제 펄잼의 목소리와 앨리스 인 체인스의 패션을 따라한다 해서 말도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그렇죠. 이 크리드의 스캇스텝은 예. 거기 한숨 더 떠서 예. 외모도 좀 이렇게 검은 예. 머리 비슷한데 예. 목소리도 너무 따라한다. 비슷하죠. 초기에 원이라는 싱글을 그렇죠. 발매했을 때 저는 처음 듣고 야 이거는 스크리드가 아닌데 그렇죠. 거기 에디 베더 85% 카피인데 그렇죠. 예 원이라는 노래가 들어오면 거의 똑같습니다. Thermometer may be just if I take from one, give to another. The goal is to be unified. Take my hand, be my brother. The payment, silence, no massive sanctified by oppression. 그 지점에서 이제 전에 MTV 그 셀러브리티 무슨 파이트였나요? 이렇게 그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맞아요. 유명 네, 인사들 서로 노래를 싸우게 한 거. 음. 근데 거기서 이제 에디 베더와 이 크리드의 보컬인 스캇스텝을 이렇게 네. 둘이서 싸움을 시켜서 예. 내가 진짜라고 막 싸우는 예. 그리고 또 연출했고 여기 예전에 또 이제 그 크리드의 베이시스트였던 얘가 인터뷰에서 그 펄잼의 에디 베더는 이제 갔다 시대는 갔다. 크리드의 스캇스텝이 훨씬 곡도 잘 쓰고 노래도 예. 잘한다라고 예. 했다가 전 미국적으로 존나 까여갖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것 때문에 탈퇴까지 했어요. 결국은 예. 잘렸어요 밴드에서. 예.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이 크리드의 대표곡은 이 방금 마이 온 프리즌이 아니라 바로 다음에 들으실 바로 이 노래죠. So let's go there. Let's make our escape. Come on, let's go there. Let's ask, can we stay? Can you take me higher to a place where the line and sea? Can you take 이게 저는 이 노래를 예. 제가 막 2000년인가 2001년인가 군대 있을 때 이제 군대에서 그 AFKN 라디오 예. 그 라디오를 많이 들으니까 그때 진짜 많이 들었어요. 노래가 또 잘 만들었어요. 그러게요. 심플하게 굉장히 잘 뽑혔어요. 근데 노래하는 게 이 타겟층이 과연 이 청년들인가 라기보다는 10대 후반 10대 중반 여자들이 아이돌 그룹을 옛날에 좋아했던 그 문화에서 즐겼던 그 음악 스타일인 것 같아요. 빡피디는 이 노래 언제 들었나요? 이 노래를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때인가요? 20살 때인가요? 빡피디는 음. 크리드를 처음 들었을 때가 어떤 노래를 먼저 처음 들었던 건가요? 저도 이때 비슷한 것 같아요. 하이어 그리고 하이어. 마이 하이어는- 세크리파이스. 하이얼은 어. 중국 전자상표잖아요. 예. 예. 샤오미도 들었어요. 샤오미도 들었고. 예, 그랬던 거예요. 대부분 다 이런 스타일의 음악들. 하이어, 그렇죠. 마이 온 프리즌, 그리고 크리드의 원 라스트 브레스. 그렇죠. 그건 좀 한참 뒤에 그리고 뒤는 아니고 와이드 오픈 암스. 위드 와이드 오픈 암스. 이런 위드 거 아이 봐- 암스 예, 오픈. 이런 거 들었었죠. 1집하고 2집하고 3집을 뭔가 계속 혼동돼서 들었군요. 네. 혼동해서 들었군요. 예. 사실 뭐 이 뭐랄까 이 포스트 그런지라는 장르는 사실 딱 지금 노래를 다 들으셨고 예전에 기억하시는 대로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일단 보컬이 네.
남성적이고 예. 굉장히 미국적이고 미국 스타일이죠. 네. 그리고 또 기타 소리도 굉장히 속 시원한 그 예. 쫙하는 그 소리 이런 사운드가 이 포스트 그런지 사운드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바로 이런 어떤 딱 포스트 그런지 하면 딱 이 사운드다라는 어떤 그런 이 컨벤션이라고 해야 되나? 여튼 그걸 만들어준 밴드가 바로 이 그렇죠. 크리드인 것 같아요. 기존에 포스트 그런지 나왔던 밴드들 그런지 이후 세대들이 했던 사운드 연주하는 게 독한 독주였어요. 소주. 그렇죠. 딱 넣으면은 씁쓸한데 그 맛을 느끼기에는 늙지 않으면 잘 모르는 이미 술을 그렇죠. 많이 먹었던 사람들이 익숙하게 먹을 수 있는 소주 맛인데 그렇죠. 이 크리드는 거기다가 자몽을 타버렸어요. 달달하게. 그렇죠. 그래서 먹다 보면은 달콤해서 계속 들어가서 술 취해버리는 그렇죠. 그런 아주 타협적인 노선을 많이 가는 밴드라서 이 기존의 락 팬들 혹은 평론가들을 크리드를 이게 복날에 개패듯이 광장에 걸어놓고 패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사실 이 포스트 그런지의 등장 자체는 예전에 이제 너바나가 한창 인기를 누리다가 네. 1994년에 이제 커트 코베인 사망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펄잼이 이제 티켓마스터라고 해서 네. 미국 내에서 이 예매를 담당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나라 처럼 이제 약간 인터파크 이런 느낌일까요? 근데 얘네가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간다. 뭐 그런 등등해서 예. 그와 동시에 티켓마스터가 그 표값을 너무 높게 책정한다. 우린 좀 싸게 예. 풀고 싶은데 예. 이 티켓마스터라는 새끼들이 지네가 멋대로 막 표값을 정한다 그래서 펄점이 티켓마스터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승소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예. 패소를 해. 패소를 하는 바람에 예. 아 역시 그래서 94년에 좀 활동이 좀 뜸해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쯤 한 95년 96년 이쯤에서 이제 앨리스 인 체인스가 또 이제 보컬인 레인 스텔리가 사망을 하게 되죠. 사망은 이제 한참 뒤인데 네. 2000년인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 약이 과하게 먹어서 이제 정신을 못 차려갖고 예. 이제 연주를 거의 못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런 와중에 또 96년에는 또 이제 사운드가 해체를 하고 음. 이렇게 그런지 밴드들이 다 이렇게 망해가는 와중에 이 포스트 그런지 밴드들 점점 나오게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그런지를 원래 좋아했던 네. 얼터너티브 초창기 얼터너티브를 좋아했던 초창기는 아니군요. 하여튼 이 밴드들 좋아했던 분들이 이제 갑자기 크리드 같은 새끼들이 나왔고 예. 목소리는 에디베도 흉내내는데 노래는 또 존나 발라드를 부르고. 우리는 씨발 소주 23도짜리 두꺼비만 먹는데 갑자기 와서 수나리를 갑자기 대령해. 자몽 수나리 막 예. 무슨 좋은데이 지나가는 여자들 먹어보라고 그러니까 소리치고. 막 이게 소리치고 막 거기다 마케팅 한다고 어. 그 홍대 바닥에서 애들 소주 나눠. 그러게요. 오빠 막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막 예. 이러면서 이러니까 기존의 팬들은 예. 당연히 정말 이 포스트 그런지 밴드들을 예. 이 뭐랄까요, 진짜 거기다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 평론가들이 깔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어요. 네. 이 밴드 이름이 크리드예요. 네.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보수적인 노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테마들도 기존의 섹스, 여자, 뭐 폭력, 청년의 좌절감, 네. 정부 권력을 비판하는 거 이런 내용에서 완전 벗어나 신을 향한 아주 사랑에 대한 갈구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신을 향한 사랑이죠. 예. 뭐 하이어 같은 예, 경우라든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음악 스타일은 10대 여성 취향이고 밴드 형식을 갖춰서 그런지를 표방한다고 하나 음악이 팔려나가는 엄청 많이 팔리고 또 얘기하는 테마는 너무 뻔한 거. 그리고 보수적인 노선이고. 그렇죠. 사실은 본인들이 대놓고 얘기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여하튼 크리드는 3집 앨범까지 그냥 네. CCM 밴드, 네. 크리스찬 어떤 뮤직을 예. 하는 그런 밴드로 좀 여겨졌죠. 근데 예. 근데 그런 음악이 천만장씩 팔린 것도 참 신기해요. 예, 음악이 좋으니까. 그런가? 예, 음악이 좋으니까 팔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다지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모난 돌 스타일로 얘네들이 음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대들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크리 들으면 그래 듣는다. 그래. 근데 가사 애가 갑자기 크리들 들으면 좋은데 그렇죠. 갑자기 우리 자녀가 스톰테이프 파일럿을 듣고 그렇죠. 걔 라이브를 보면서 그렇죠. 우동과 같은 춤을 추고 있어. 그렇죠. 이거는 망할 징조죠. 골반 춤추고 막. 예, 그럼 이건 안 돼요. 팬티 막 골반까지 내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거기다 막 예. 어바나 이런 거 들고 자살한 새끼 노래를 듣냐고 예, 위험할 수 있는데 부모님들의 자녀가 들어도 안전하게 나 이거 듣는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게 크리드였다. 그러네요. 네, 굉장히 공화당스러운 음악이었죠. 그러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은 니클백도 네. 거의 비슷한 느낌의 물론 니클백은 약간 거기서 가사들이 좀 껄렁껄렁한 예. 나중에는 무슨 뭐 가사 제목에 섹스도 나오고 네. 좀 껄렁껄렁하긴 했지만 예. 그래봤자 이제 10대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그런 음악들 네. 신나는 음악에서 좀 벗어나진 않았죠. 하지만 사실 뭐 니클백이란 밴드는 뭐 사실 음악도 그렇게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다거나 예. 혹은 뭐 가사적으로 굉장히 뭐 깊이가 있다거나 이런 건 네. 아니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니클백의 보컬인
체드 크루거 이분이 참 기술적으로 예. 굉장히 뛰어난 보컬을 들려줬죠. 거의 밸런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이중격 투기에서 밸런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플링 실력, 그렇죠. 입시 타격 실력, 체력 뭐 이런 거 내구성. 니클백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보컬 스타일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톤도 일단 높고. 많은 어떤 특히나 포스트 그런지 밴드들이 앨범과 라이브에 굉장한 괴리가 있습니다. 예. 왜냐? 예. 이게 또 보컬들이 굉장히 힘을 두꺼운 이용해서 하는 목소리고 거라서. 힘을 내고 이런 건데 이게 이 앨범에서 나오는 힘이 사실 네. 온전하게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 딱 기술적인 이렇게 힘이죠. 기술적인 예. 뒤에 이렇게 뭔가 목소리를 더 덧입힌다든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특히 네. 그 대표적인 밴드가 바로 이 밴드입니다. Can you feel I'm not like you anymore? I can't see, I can't breathe. See you quiver like the dogs on 네, 이 앨범 역시 1999년인가 2000년인가 네. 그쯤에 나왔던 가스맥의 1집 앨범에 수록된 이 뭐죠 제목이 갑자기 가스맥의 Bad Religion. Bad Religion. Religion. 이 노래 들어보시면 목소리가 거의 제임스 해필드 예. 흉내내죠. 생각나는 굉장히 또 두껍고 네. 남성적인 거친 사운드를 들려주는데 이분 목소리 라이브에서 들으면 예. 정말 처참합니다. 예. 존나 빈약해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목을 성대를 붙여가지고 파여음을 내는 건 되게 힘들어요. 오랫동안 그렇죠. 내기가. 그러니까 내구성이 이게 견뎌낼 수가 그렇죠. 없어요. 이분이 사실 노래를 딱히 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사람 소리로 이렇게 제대로 낼 수가 없는 소리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예. 뭔가 다른 처리를 하는데 이 니클백의 보컬은 예. 이 새끼는 이 체드 형은 아니 예. 형이 아니 7, 8인가 그랬는데 예. 여하튼 이 새끼는 라이브랑 앨범이 똑같죠. 혹은 라이브가 더 더 잘해. 짱짱할 때가 있어요. 예, 더 잘해. 노래 한번 듣고 가죠. 예. 니클백의 1집 앨범 역시 수록된 리더 오브 맨이라는 노래 한번 듣고 가죠. 네, 니클백의 예. 리더 오브 맨. 리더 오브 맨. 리더 남자들의 지도자란 말이죠. 그런 건가요? 제가 옛날에 음반 녹음을 하려고 스튜디오 가서 녹음을 하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멜로디를 제가 되게 힘들게 불렀어요. 네. 거친 맛을 낸다고 목을 갈아버리면서 디스토션을 가득하게 넣어서 노래 불렀는데 계속 피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점점 입에 그 소리를 강하게 어택을 줄 때마다. 그러니까 한 20분을 녹음하고 나서 엔지니어가 나와보라고 엔지니어 상의를 하는데 멜로디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지금 거의 못 부르는 수준으로 그렇죠. 만들어놨는데 네네.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 가스맥이란 그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는 멜로디를 낮게 부르면서 음역이 높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질감이나 느낌을 전달을 잘한다. 근데 지금 나는 높게 음악을 만들었을 때 느낌이 하도 못 살린다고 해서 저한테 멜로디를 바꿀 생각 없냐고 얘기를 한 적이 했네요. 예, 그걸 돌려서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그때 가스맥을 듣기 시작했는데 제가 바라는 지향성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음역이 높아야지 어느 정도 힘이 실리고 음역이 높아야지만 이 가슴을 쥐어짜는 후두려 파서 사포로 목을 긁어버리는 시원시원 청량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반해서 그렇게 따지면 저는 니클백 훨씬 더 보컬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니클백은 일단은 굉장히 고음이기도 하고 예. 중고음을 넘나들면서도 네. 뭐랄까 참 하여튼 굉장해요. 잘해요. 사람 소리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예, 정말 잘해요. 그 사람 머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정말 이종격투기 선수로 치면은 펀치력도 있고 예. 그래플도 완벽하고 그라운드에서 잘 놀고 예. 체력도 존나 좋은데 진짜 좋아. 씨발 대가리가 없어. 전력 대가리가 없어 이 새끼가. 전략을 못 짜. 가끔 대가리 좋은 막시 얍삽한 일 일어나는데 그냥 가끔은 턱 한 방 맞고 KO 당하고 막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그래도 굉장히 뛰어난 보컬이라는 것에는 이겨내졌고 네. 이때 그래서 정말 이 밴드 외에도 지금 말씀드린 크리드나 니클백 외에도 예. 그때 한창 인기가 많았던 밴드 중에 하나가 이제 Three Doors Down이라고. 네, 좋아합니다. Three Doors Down 이 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 한번 듣고 갈까요 일단? 네, 들어보죠. Three Doors Down의 Let Me Go 한번 듣고 가시죠. I'm torn between the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노래는 예. 이 노래 말고도 또 초창기에 굉장히 큰 예. 히트곡이었던 예. 그 노래 한번 듣고 가시죠. 크리토나이트. 예. Well, I took a walk around the world to ease my troubled mind. I left my body lying somewhere in the sands of time. But I watched the world float to the dark side of the moon. I feel there's nothing I can do. 네, 제가 이 노래를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노래가 노래방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 잘해갖고 예. 남자 둘이서 잘 맞춰서 하면은 네. 여성분의 마음을 좀 얻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크리프토나이트. 네, 크립토나이트. 하여튼 이건 뭐 슈퍼맨 그 크립토나이트 그잖아요. 빅그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여튼간에 이 밴드 외에도 이 밴드 사실 이 3도어스 다운의 보컬 같은 경우는 앞에 두 괴물들 예. 크리드라든가 니클백 같은 이런 괴물들이 아니라 체급이 좀 낮죠? 체급이 좀 낮고 P급. 그렇죠. 예. 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예. 굉장히 맑게 부르는 웰터급 아웃파이팅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드 크로거, 니클백의 체드 크로거가 인파이팅의 그렇죠. 헤비급인데 완전 헤비급들이죠. 막 때려. 그렇죠. 보컬에서 주먹이 팍팍 나가는 스타일의 크립토나이트의 시도얼스 다운의 보컬리스트 좀 약간 체급이 작다. 체급은 굉장히 낮고 예. 어디 뭐 플라이급이나 박근홍 팬텀. 씨는 저 K1의 요코즈나 스타일의 네. 인파이터예요. 네. 거의 동물 수준이죠. 그 뭐랄까 여하튼 근데 이 크립토나이트 3도어스나 보컬은 체급은 굉장히 낮은데 벤턴급 이런데 얘가 원래 벤턴급 스피드가 있고 좀 이래야 되는데 얘는 스피드 같은 것도 없고 없어요. 느릿느릿한 느릿느릿한데 아웃파이팅 근데 스타일이에요. 아까 그 니클백과 다르게 얘는 머리가 좋아. 그래서 스피드도 존나 없는데 어쨌든 느린 기능적으로 스피드로 싸운다. 어떻게 거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싸우는 리치를 잘 관리를 해요.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굉장히 또 성공을 했던 밴드가 이제 퍼드 오브 머드. 많이는 안 들어봤어요. 블러리라는 노래가 정말 유행했죠. 네네, 유명한 곡이죠. 듣고 가죠 또. 이 밴드는 기존의 그런지의 사운드적인 느낌 많이 가미가 돼 있네요. 그렇죠. 그 약간 목소리도 커트 코베인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밴드들부터 약간 이게 약간 복부 느낌의 복사해서 붙이기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더 콜링 같은 밴드도 그렇고 콜링 무한 AB를 끝나는 더 콜링은 오래 먹고 왔죠. 히트곡이 몇 개 없죠. 근데 그게 좀 크긴 컸죠. 근데 정말 이 노래를 굳이 저희가 또 들어야 되나 싶지만 듣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여튼 이건 넘어가요. 정말 콜링의 노래는 Wherever You Will Go 같은 노래 If I could 이거 이 두 개로 무한 반복되는. 근데 이 퍼드 오브 머드의 블러리도 약간 이 두 개로 무한 반복되는. 그래서 이제 이즈음부터 시작해서 이 포스트 그런지 밴드들이 음악들이 정말 단순해지고 원래도 그렇게 뭐 복잡한 음악이 아니었지만 정말 이게 사람들 귀에 그냥 갖다 붙이라고 무슨 버스커 마냥 이런 식의 음악들이 굉장히 좀 범람을 하게 되죠. 그런 와중에 보니까 그 약간 이제 뒤쪽 세대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뭐 크리드, 니클백, 퍼드 오브 머드, 뭐 3도어스 다운, 뭐 라이프하우스가 아니라 갑자기 헷갈리네요. 라이프하우스가 맞나? 라이프하우스 맞아. 후기. 라이프하우스 라이프하우스 등등 밴드들 이후에 이제 약간 좀 더 메탈적인 느낌과 좀 더 좀 음악적으로 이제 우리 붙여서 AB가 좀 지겹다. 이런 밴드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노래 한 곡 듣고 가시죠.
waste the chance that I've been given. So I'm never gonna dance again the way I dance with you. 자 여기서 시더의 네. Careless Whisper. 네. 원래는 뭐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웸. 웸의 그 노래죠. 여기서 또 비슷한 느낌으로 네. 역시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또 밴드의 노래 하나 듣고 가시죠. Take your time. Don't live too fast. Troubles will come and they will pass. You'll find a woman and you'll find love. And don't forget that there is a someone up above. And be a simple kind of man. Be something. 네, 샤인다운의 예. 심플맨. 시원하네요. 이 노래는 원래 레너드 스키너드의 또 심플맨이죠. 그래서 그 노래를 커버한 노래죠. 예. 그리고 앞에 그 시더 같은 노래는 또 예. 이게 이 밴드가 제가 갑자기 기억이 거물거물한데 여튼 이번에 미국 밴드가 아니라 또 남아공 밴드. 남아공 밴드죠. 네. 여튼 이 시기로 오면서 밴드들이 좀 더 또 사운드가 약간 더 원래도 메탈릭했지만 네. 더욱 더 메탈 사운드로 가게 되고 예.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버곡을 계속 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랄까 이제 자기 노래보다는 커버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뭐랄까 포스트 그런지 약간 좀 이제 하향세라고 할까요? 네.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실 근데 우리 빡가는 피디 같은 경우는 예. 왜 이 포스트 그런지 음악을 듣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지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선명한 멜로디 때문에 들었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시작이 크리드였고 음흠. 그 다음에 훨씬 더 세련되게 정제돼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어도 이 느낌을 최대로 감지할 수 있는 시원시원한 음악, 그 그렇죠. 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니클백을 들은 겁니다. 사실 이 여기서 얘기가 다 나온 네. 것 같아요. 굉장히 알아듣기 쉬운 멜로디에 사운드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예, 정제되어 있어요. 그렇죠. 막 나가지가 않고 굉장히 그렇죠. 기존의 형식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렇죠. 스타일로 많이 만들죠. 그 사운드의 네. 음량은 굉장히 큰데 크게.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이 아우 시끄러라고 할 예. 정도인데 여기서 굉장히 달콤한 멜로디를 넣어놓으니까 예. 마치 정말 뭐랄까요 청산가리에다가 무슨 예. 설탕 발라놓은 것처럼 예, 그런 맛이에요. 거의 그런 느낌으로 예.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지가 약간 우울한 청년들의 전유물처럼 그렇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가사 내용과 그렇죠. 굉장히 비유들이 많은 어떤 스타일의 음악 연주 방법. 네. 이거 굳이 이 사운드를 넣어야 됐는가? 근데 그게 그렇죠. 맛이었거든요. 그 그렇죠. 심오한 맛이 있었는데 그런지에서 심오한 맛을 빼버리고 그렇죠. 이걸 간단하게 조각조각 내서 사람들이 보기 좋게 연결해 놓은 게 포스트 그런지의 그렇죠. 스타일들이다라고 예전에 저는 판단하고 그런지가 있어요. 나는 병신 나는 병신이랬으면 네. 포스트 그런지 씨발 나는 병신 맞아, 그거야. 거의 이런 예, 그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으로 훨씬 더 스트레이트하게 갈겨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그래서 포스트 그런지는 사실 이제 좀 시대가 좀 끝난 것도 같아요. 예. 그런지란 말들은 끝났는데 포스트 그런지 어떤 접근 방법은 지금 계속 요즘 나오는 밴드들한테는 그게 나오고 있는 너무 거. 그 얘기 너무 빨리 나면 안 아, 되고요. 그래요? 좀 예. 질질 끌다가 좀 나가요. 알았어요. 결론이 예. 항상 빨리 나가요. 아니 뭐 이거 안 봤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줄줄 뒤에 원고에 없어요 그런 거. 알았어요. 여튼 질질 끌다 가야죠. 여튼 예. 그래서 이제 포스트 그런지 시대는 사실 뭐 끝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일단 네. 지금 말씀드린 어떤 뭐 크리드라든가 니클백 같은 밴드들 굉장히 쇠퇴를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크리드가 중간에 첫 싸워갖고 네. 보컬만 나간 스카스 때 솔로 했었죠. 그렇죠. 스카스 때부터 솔로라고 나머지 멤버들이 모여서 이제 얼터 브릿지라는 밴드를 만들게 됩니다. 진짜 명반인데. 그거. 그 밴드 앨범 하나 노래 하나 들어보죠. 예. 자, 얼터 브릿지의 뭐였죠? 제목이? Sleep to the Void. 슬립 투 더 보이드. 이게 얼터 브릿지 3집에 수록된 노래인데요. 예. 지금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포스트 그런지들의 어떤 단순화되는 경향, 예. 굉장히 그리고 정말 그렇죠. 그 단순화되는 경향을 좀 뒤집어서 우리가 음악이 너무 단순해지니까 오히려 음악을 좀 많이 꽈보자. 예. 연주적으로 좀 꽈보고
어떤 음역대도 굉장히 좀 이렇게 예. 노래도 어렵게 만들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시도는 참 좋았는데 또 그냥 음악적으로는 이 평가받을 만한 그런 네.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데 네. 대중의 인기는 예. 그렇죠. 바닥이죠. 점점 멀어져가고. 예. 제가 좋아하는 음악은 대중들이 싫어해요. 그래요? 저 이 밴드 되게 좋아합니다. 영삼들은 좋아하나요? 이 밴드를 왜 좋아하냐면 네. 기존에 크리드의 기타리스트 갖고 있던 역량들을 네. 스캅스텝이라는 그렇죠. 보컬리스트가 제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우리는 이런 스타일로 가지 말자. 우리는 발라드를 할 거고 우리는 신에 대한 찬양을 할 거고 우리들은 되게 듣기 좋은 음악 할 거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이런 기타리스트의 방방 뛰고 굉장히 기존의 형식을 뛰어넘는 스타일의 연주들이 없었는데 포텐션이 얼터브리지를 통해서 기타리스트의 포텐이 터졌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얼터브리지 보컬리스트 마일즈 케네디의 그렇죠. 이 보컬 스타일은 플리컷 잽을 구사하는 굉장히 긴 팔을 갖고 있는 인파이터가 아웃파이트가 인파이트가 넘나들고 있어요. 갑자기 오늘 계속 이렇게 이쪽으로 비유가 되네요. 지금 굉장히 전투적이고 공격적인데 얘가 오로지 고음과 쩌렁쩌렁한 그 두성만 쓰는 게 아니고 저음에서도 기가 막히게 감칠맛난 쫄깃한 보이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보컬리스트. 이분이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예. 그 마크 월버그하고 예. 그리고 제니퍼 애니스턴이 락스타? 주였던 락스타의 예. 막판 제일 마지막에 예. 또 이렇게 그렇죠. 노래 잘하는 애로 나와서 예. 내가 나가세요 막 이러면서 예. 올라와서 예. 그 했던 그분인데요. 까메오 출연이었었죠. 그렇죠. 네, 마일스 케네디. 이분이 또 기타도 굉장히 잘 쳐요. 예, 맞아요. 거의 정말 지금 예. 말씀하신 우리 그 크리드의 기타리스트 네. 그 애 이름이 뭐였더라? 몰라요? 마크 트레몬티. 예. 마크 트레몬티만큼 기타를 친다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고음에도 굉장히 좀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얼터브리지 음악은 어떻게 보면은 네. 포스트 그런지라기보다는 하드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예. 이 밴드도 예전에 뭐 미스터 크라울리라든가 뭐 크레이지 트레인이라든가 이런 노래 커버하면서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분이 라이브에서 펀치가 좀 약해요. 좀 약하기 대가리 때문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진 않는데 예. 근데 여하튼간에 얼터브리지 음악이 얼터브리지는 이름답게 얼터너티브의 어떤 그런 가교를 좀 만들 예. 그런 시도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런 시도들은 점점 묻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음악적으로 뭔가를 꼬고 실험적인 것들. 거기에다 이제 보컬이 굉장히 그런지라든가 그런 식의 굉장히 짐승 보컬을 쓰는 예. 이런 경향들이 이제 그 뒤에 미국 음악계에서 계속 되게 되죠. 네. 사실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툴이라든가 아니면 그 뒤에 뭐 갑자기 저 중간 밴드들 이름들이 갑자기 생각 많이 안 나는데요. 그 뒤에 뭐 정말 최근에 좀 이 미국 씬에서 인기가 많은 마스터돈 같은 밴드들 야, 마스터돈. 이런 밴드들도 사실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접근 방식이나 네. 노래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 보면은 메탈이라기보다는 메탈이나 어떤 이전에 어떤 익스트림 메탈 씬에서 왔다기보다는 포스트 그런지나 네. 그런 씬에서 왔던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음. 노래도 굉장히 뭐랄까 일단 노래를 하고 이분들은 마스터돈은 어떤 꽥꽥거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마스터돈 노래 하나 듣고 할까요?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밴드인데요. 네, 근데 얘네들은 포스트 그런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네, 곡 제목부터 마스터돈의 네. 마더로드인가요? 네. 엄마의 길. 마더로드는 엄마의 길 맞나요? 아닌데? 뭘까요? 하여튼 예. 엄마의 길인지 하여튼 예, 로드는 아니야. 로드예요, 로드. 예. LOAD. 마더 로드. 엄마 길 맞네. 엄마 로드. 길이 아니고 이건 예. 엄마 장전하다. 엄마 장전. 네. 여하튼 예. 이 밴드 물론 포스트 그런지라고 하기에는 좀 네.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근데 또 듣고 보면 이게 포스트 그런지가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 않나요? 사운드 리프를 네. 조각조각 내서 보면은 포스트 그런지적인 것도 있어요. 무엇보다 보컬이 예. 보컬이 일단은 크린 굉장히 보컬을 구사한다는 거에 다르죠. 기존의 메탈하고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포스트 그런지의 어떤 역할이나 가교가 예. 예전에 얼터너티브와 사실은 얼터너티브 그런지가 기존 메탈과 하드락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네. 특히나 많은 어떤 기존 메탈 보컬들이나 메탈 뮤지션들이 이 쌍놈의 그 스멜스 라이크 틴 스피리트가 나오는 바람에 한국이 아니라 세계 락 음악계가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마스토돈이나 이 포스트 그런지 이후에 예. 사실은 또 한참 우리 포스트 그런지가 유행할 때 그 전에 같이 유행했던 이 뉴메탈. 아 그렇죠. 그 뉴메탈도 사실은 금방 끝났어요 유행이. 금방 끝나긴 금방 예. 끝난 줄 알았죠. 금방 끝난 링킨 거죠. 파크도 아직 살아 있는데. 아 그렇네요. 여하튼 근데 예. 하여튼 이 뉴메탈 같은 경우도 기존의 메탈과 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지 스타일에 특히 음. 그 악곡 그 작곡 방식도 그렇지만 음. 보컬에서 특히 굉장히 많은 좀 예. 영향을 받지 않았나. 유물이 남아서 답습하고 있다. 예. 그렇죠. 그러면서 뉴메탈 현상은 기존의 대마들 큰 애들 빼고는 다 죽었어요. 대마요? 아, 대마 불사. 아니 뭐 그냥 모든 장르가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이 포스트 그런지란 장르가 정말 재밌게도 이 사실 이게 우리가 어떤 장르가 대중화가 되려면은 일단 멜로디가 좋아 어떤 멜로디 듣기 좋은 멜로디로 가는 건 당연한 건데 네. 그럼 음악이 소프트해지잖아요. 네. 근데 이 포스트 그런지란 장르는 음악이 헤비해졌단 말이죠. 예. 반대로 이게 미국에 와서 그랬던 건지 뭐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물론 아니면 뉴메탈과 같이 서로 사실 또 뉴메탈과 포스트 그런지에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음악 들어서 씨발 잘 모르겠어 솔직히. 지금 거기서 사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뉴메탈 밴드 노래를 하나 듣고 가죠. 아 이분 정말 라이브 하는 거 보면은 장관이에요. 예. 이 중간에 락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거 혼자 다 해요. 예. 하면서 여하튼 이 디스터브드 같은 경우도 예.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포스트 그런지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스트 그런지 밴드들이 요것보다 헤비한 사운드를 많이 연주를 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기존에는 그렇죠. 기존 처음 포스트 그런지 나왔을 때 이렇게 헤비한 곡을 연주하지 않았어요. 근데 포스트 그런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메틀릭화되는 경향들을 보여주는 곡들이 몇 개씩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구분들이 흐려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이 템포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고 사실 예전에 네. 지금 제가 그 어떤 게시판에서 이제 슬림낫이 네. 뉴메탈이라고 그랬다가 예. 존나 까였는데 예. 어린애들이 몰라요. 슬림낫이 처음 나왔을 때 네. 분류가 뉴메탈이었어요. 아, 뭐 슬림낫의 가면 쓰고 나는 퍼포먼스, 그 동시대에 나왔던 이 밴드들과의 유사성은 뉴메탈로 구분해도 나쁘진 그렇죠. 않아요. 근데 후기 보여서 뉴메탈 시대가 끝내고 난 다음에 슬림낫의 리프들하고 음악적 지향에서 점점 메틀릭하게 변해가는 여하튼, 거를 통해서는 그렇죠. 다르지만은 여하튼 초창기에 초창기에 슬림낫은 뉴메탈로 분류가 됐었고 또 비슷한 류가 있었잖아요. 머드베인 같은 경우가 예. 음악이 비슷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탈 쓰고 나오는 거 예. 그건 굉장히 좀 비슷한 유형을 보였고 네. 그런 면에서 이 포스트 그런지가 굉장히 지금도 네. 사실 아까 우리 빡강 피디 얘기했다시피 포스트 그런지나 뉴메탈이라는 이름 자체는 지금 좀 희미하지만 예. 그 방법론들은 아직도 지금 남아 있죠. 아까 마스터돈의 최근 앨범인데 작년 남아있죠. 앨범인데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예. 이 포스트 그런지라는 장르가 이렇게 세계적 인기를 많이 끌었고 네.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하필이 아니라 이 포스트 그런지라는 장르가 결국 한국에는 어떤 장르로 뿌리내리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시도를 했던 밴드들이 없진 않습니다. 네. AFA 있죠. 뭐 로튼애플이라든가 네. 뭐야 왜 갑자기 AFA 있죠. AFA는 그거는 포스트 그런지라기보다는 예. 그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수순인 것 같아요. 음. 아 참 거기서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 포스트 그런지랑 뉴메틀 시대가 간 미국에서는 이 포스트 그런지 하면서 굉장히 남성적인 보컬이잖아요. 네. 굵은 이렇게 으아 하는 보컬이잖아요. 이 보컬들의 유행이 사라진 다음에 이제 수많은 어떤 그 락계에서 락 관련 기획사에서 으악 하는 보컬들을 다 안 쓴대요 지금은. 굉장히 하이톤의 보컬들. 예. 그러니까 이 으악 하는 보컬들 유행이 다 지나가서 이제 지겹다 씨발. 10수년을 계속 다 똑같으니까. 그런 살만 했는데 이제 씨발 좀 딴 것 좀 듣자고 이제 굉장히 하이톤 보컬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여하튼 한국에서는 정말 포스트 그런지라는 장르 뿌리를 못 내렸는데요. 일단은 이 포스트 그런지 장르의 가장 큰 어떤 매력 포인트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보컬. 예. 굉장히 남성적인 보컬. 이 부분을 구현하는데 실패했다. 사실 그 이 지점은 굳이 뭐 우리가 한국이라서 실패한 게 아니라 예. 예전에 영국에서도 이게 안 됐어요. 영국에서도 포스트 그런지 사운드를 구현을 못해서 예. 예전에 그 제가
단편 기사로 봤는데 예전에 POD라고 네. POD는 누메탈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POD가 누구죠? 모르시는 김에 한번 노래 들어볼까요? 네. POD의 Alive라는 노래 한번 듣고 가시죠. 이 POD의 Alive라는 노래인데요. 예. 이 밴드가 영국에서 공연하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는 관객들에게 왜 POD를 좋아하냐고 했더니 예. 영국에서 이런 파워풀한 사운드를 내는 밴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예. 이 POD도 이 밴드도 CCM 밴드예요. 그 Alive라는 노래가 이제 예. 하나님이 날 살려 나 하나님이 내면 날 살게 뭐 이런 살게 느낌에 해준다. 가는 살아있게. 거예요. 존재하게 해준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네. 굉장히 크리스천 이런 쪽에 맞닿아 있는 게 음. 그 포스트 그런지는 장르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네요. 지금 보니까 네.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어떤 미국 주류의 어떤 느낌을 담아내는 예. 뭐 굳이 따지면 일베 밴드라고 해도 예. 뭐 어떻게 그건 아니죠. 나는 일베보다는 그럼 예. 어떤 어디 조선일보 밴드라고 그래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의 예.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느낌도 좀 들긴 드네요. 네. 여하튼 이런 굉장히 파워풀한 보컬의 존재, 파워풀한 음악의 존재. 사실 이게 영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치면 영국에 수많은 예전에 얼마나 수많은 하드락 밴드들이 많았는데 예.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렇죠. 근데 뭐 현실이 이렇네요. 여하튼 이런 파워풀함을 재현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 이 포스트 그런지 밴드들이 뿌리내는 게 쉽지가 않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지금 뭐 익스트림 메탈하는 밴드 보컬들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그런 얘기들을 해요. 사실 나는 원래 얼터너티브 포스트 그런지 좋아해서 그쪽 보컬 하려고 그랬는데 그 밴드가 없었고 나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로 왔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어느 밴드인가요? 여하튼 그런 부분이 좀 어떤 포스트 그런지의 한국의 접목을 좀 막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다른 생각 있으시면은 좀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뭐 두서없이 좀 포스트 그런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빡강 PD는 좀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뭔가 포스트 그런지 핵심에는 못 다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포스트 그런지를 하는 본인으로서 네. 박근홍 씨가 자기의 밴드의 얘기들을 많이 해줬으면 바랬는데 그런 얘기 없어가지고. 저는 포스트 그런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포스트 그런지 밴드라고 생각 안 하고요. 네. 제가 가장 증오하는 장르 중에 하나가 포스트 그런지입니다. 근데 박근홍 씨 음악 스타일은 포스트 그런지랑 제일 유사해요. 다른 거에 비해, 다른 장르에 비해서는. 뭐 그렇겠죠. 네. 그런지랑 포스트 그런지가 제일 유사하니까. 네, 유사하죠. 여튼 저는 굳이 미국에서 발매가 된다면 네. 박근홍 씨가 지금 하고 있는 밴드의 장르는 포스트 그런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겠죠. 아마도 예. 그렇겠죠. 예. 근데 여하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리들 아까 예. 펄잼 얘기가 나왔지만 예. 그 베이시스트가 이제 에디 베더보다 노래 잘 쓴다 이 얘기할 때 예. 저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술 먹고 이러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하튼 전 늙었으니까 이제. 요즘에는 나투리도 아메리칸 아이돌 출신 다투리도 포스트 그런지로 구분이 돼 있어요. 나트리는 일단 보컬부터가 그런지 스타일. 걔는 무슨 한국식 R&B 발라드를 불러도 걔는 예. 사람들이 포스트 그런지라 그럴 예,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포스트 그런지라는 게 광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음악 스타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런지 이후 세대에 나왔던 다양한 음악들 조율을 통칭해서 포스트 그런지라 그러니까 그 과거에 나왔던 크리드 같은 스타일의 멜로디가 앞으로 나왔던 상업적인 음악들 요걸 포스트 그런지랑 같이 구분된다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보다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얼터 브릿지 같은 밴드를 굉장히 제가 비하했었는데 네. 음악을 듣고 나서 이분들이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신들이 포스트 그런지에 음악성이 없다는 어떤 그런 편견을 깨기 예.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얼터 브릿지 말고 다른 밴드들도 굉장히 음악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여기서 갑자기 생각나는 밴드가 코이드 앤 캠브리아라는 밴드가 있어요. 네, 처음 들어봅니다. 재작년인가 안산인가 지산인가에도 왔는데 예. 노래 한번 듣고 가죠. 예.
포스트 그런지가 음악적으로 골이 폈다.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니클백 보컬처럼 씨발 완벽한 하드웨어인데 씨발 대가리가 없어.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뮤지션들이. 물론 이 노력들이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외면을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한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트 그런지의 어떤 씨가 제대로 발아한 적이 없는데 나중에 이렇게 포스트 그런지 뮤지션들이 노력해서 장르가 다시 부흥을 하면은 그때 한국에서 또 이렇게 부흥이 될 계기가 오지 않을까 예. 그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네. 여튼 오늘 이렇게 포스트 그런지 특집을 한번 해봤는데요. 빡가능이와 포스트 그런지를 제가 같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뭐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씨발 그냥 쟤하고 저는 그냥 아무나도 공통점이 씨발 없는 걸로 결론을 내리게 하고요. 예.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빡가능이와 저를 어떤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제가 이 노래를 처음 이 빡가능이가 있는 그 처음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노래 커버한 거를 제가 올리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빡가능이가 저에게 연락을 하게 된 계기를 만들었으니까요. 우리 어벤지드 세븐폴드 예. Almost Easy Almost Easy 듣고 자, 박근홍 씨 버전 한번 들어볼게요. 제 버전은 듣지 마시고요. 네. 제 버전은 두 개 비교 들어볼게요. 비교하지 마시고 씨발 새끼야. 네. 여하튼 Almost Easy 들으면서 네. 정말 우리 하이피델리티 Almost Easy했죠. 네. 네. 오늘 다음 너클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망했어. 망했다. 존나 재미없어. 망했다.